네, 안녕하세요. 정보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덕외고 재학생들과 함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같이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의 또 자랑스러운 제자 2명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명동외고 독일어과 31기 강정희든입니다. 안녕하세요. 31기 러시아어과에 재학 중인 평민서입니다. 오늘은 이 두 학생과 함께 명덕외고에 대한 어떤 다양한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재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명덕외고를 생각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냥 딱 고은쌤 만났을 때 그 정도 때부터 명덕 외고를 생각했던 것 같고 장남 얘들이랑 내신 경쟁을 하기는 조금 뭔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명덕외고 되게 뭔가 좀 더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맞아요. 나랑 만난 이제 7월부터 사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든이처럼 7월부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일찍부터 준비하지 않아서 내가 괜찮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외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름방학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민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엄청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외고를 지망을 했었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언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외고를 가야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또 민서 같은 스타일도 아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이제 문과형의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좀 관심이 있거나 영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또 외고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외고가 아닌 또 명덕외고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 이든이는 명덕외고를 선택하게 됐죠? 저도 되게 인문학도를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외고 자체는 되게 막연한 환상 같은 건 있었는데 명도외고 홍보 영상을 보고 약간 뭔가 기숙사가 약간 뭔가 되게 큰 분위기 있으면서도 적당히 뭔가 아늑해 보이는 기숙사 문화 같은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냥 분위기 자체가 되게 뭔가 정감 있는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에 빛나는 그런 약간 홍보 영상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명도외고를 지망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숙사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민서는? 저는 7살 때까지 강서구에 살았었고 8살 때부터는 목동에 살았었는데 아무래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서울 서남부에 있는 좀 최고의 학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집이랑 가까운 명덕외고를 희망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준비 과정에 관련된 얘기를 좀 넘어가서 실제로 중학교 때 외고를 위해서 했었던 활동이나 아니면 뭐 나름 약간 신경 썼었던 준비 같은 게 있다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외고나 이런 어떤 다른 목적성을 띠고 준비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수단으로서 쓰기 위한 활동보다는 재밌는 걸 참고하고 이제 읽고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외고에 와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다 딱딱 맞아 들어가서 되게 순조롭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목적성을 갖고 했다기보다 원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것들을 했다는 거죠. 민서 같은 경우는 혹시 있나요? 저도 막 딱히 외고를 위해서 준비했던 건 없는데 국어랑 영어 성적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면접 학원에 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약간 더욱더 외고에 가고 싶은 간절함이 커져서 국어랑 영어 성적에 굉장히 신경을 썼었는데 3학년 2학기 때 사실 제가 영어 점수를 좀 평소보다 좀 못 봤었거든요. 항상 100점을 맞았었는데 그래서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우리에게 꽤 큰 고비가 있었죠. 그 얘기는 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럼 조금 직접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죠.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외고에 가기 위해서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국영수 같은 경우 혹시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들어갔는지 이든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솔직히 근데 수학은 제가 원래 그렇게 자신이 없던 과목이라서 한 고2 정도까지 선행을 했었는데 국어, 영어는 솔직히 선행을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영어학원 다니면서 그냥 커리큘럼대로 맞춰서 따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국어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평소에 읽기, 말하기 그런 실력으로 다 가서 그냥 내신 때만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행을 조금 신경 쓴 건 오히려 수학 정도다? 그렇다면? 네. 그럼 수학에 조금 신경 쓴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국어나 과학 같은 거는 기본 제반 지식이 없어도 창의성, 자유로운 그런 사고만 있으면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검증받고 이제 변증법적으로 되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이나 풀이법을 모르면 솔직히 접근하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수학 기원 아니면 그 문제의 유형 기출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수학 같은 거에 애초에 접근 장벽 같은 게 되게 높아서 수학에 좀 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서 같은 경우는 선행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갔죠? 저도 그러니까 이든이랑 되게 비슷하게 수학에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리게 선행을 나가다 보니까 저는 고 이과도 못했고 굉장히 느리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학 선행은 엄청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중학교 때 학원에 거의 다닌 적이 없었어요. 제 내신 기간에도 한두 번 학원을 다녀봤는데 저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인강을 들었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서 국어는 솔직히 문제가 없었고, 영어도 그냥 계속 학원에 꾸준히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외고를 들어간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약간 문과 쪽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국어나 영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꾸준히 한 느낌이라고 하면 오히려 수학에 있어서 선행을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추가 질문 민서한테 하면 그러면 고1 거 정도까지밖에 안 끝내고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수학 부분을 명도계고에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수학 관련돼가지고 특히나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외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수학은 이 정도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소서를 쓸 때 이든이가 좀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약간 양을 줄이는 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제 문체 자체가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되게 자유로운 논리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보이면서도 개별적인 부분에서 서정적이고 되게 문학적인 은유 같은 걸 포함하는 그런 문체거든요. 소설체죠, 소설체. 그쵸. 소설이랑 논설을 합친. 근데 그런 체를 약간 직관적으로 키워드를 언급하고 면접관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걸 했구나라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전달용 글쓰기에 뭔가 더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분량 늘리는 것도 되게 문학적인 서술을 조금 배제하고 이제 딱 요약적인 서술을 하는 그런 면에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체 말고 소재적인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쓴 게 있나요? 우리가 법으로 썼잖아요. 저는 소재적인 면에서 고은쌤이 해주신 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면접관이 좋아하는 소재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뽑아와 봐라. 소재를 또 이제 편집해서 전체적인 구성에 맞게 편집하는 그런 스킬들을 고은쌤이 되게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관심사를 많이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주도 학습?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원하는 진로도 언론인 쪽이고, 자기 주도 학습도 언론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썼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아는 약간 전문성, 명도외고에서 나를 뽑아야 한다, 난 이 정도까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왔을 때부터 본인 관심사가 그래도 좀 있는 친구들이어서 우리가 소재를 골라내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그렇게 썼었던 친구들은 아니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자소서를 쓰게끔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조금 더 갖추고 깊이감을 갖추는 거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썼었던 것 같고요. 그럼 자소서를 쓰면서 좀 참고했었던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쓰면서 약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과거에 제가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리스트업 해보는 과정. 뭐 솔직히 헌법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읽던 헌법 해설서 같은 거, 뭐 헌법학 원론이나 아니면 지금 다시 헌법 이런 책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런 책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포인트에서 약간 이력을 뽑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되게 리스트업하는 포스트폴리오형 그런 과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책에 관련돼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민서 같은 경우는 좀 참고했었던 것들은 어떤 매체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찾아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자기소개서가 언론에 관련된 언론의 역사나 뭐 정치와 언론 간의 관계, 이런 거를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종이에다가 내용을 요약을 하고 또 그에 관련된 기사들 찾아보면서 좀 디테일을 더 추가하면서 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좀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사실 지식과 이론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뭐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내가 기사를 쓴 거를, 아니면 뭐 내가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한 거를 쓴다기보다는 정말로 역사나 아니면 원리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적어줬다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면접으로 조금 얘기를 가서 면접 준비를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혜진님? 우선 말씀드리면 외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전사고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좀 짧죠. 그래서 6분 동안 4개의 문제를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문제를 3분 동안 답변을 해야 되는, 근데 이든이는 그게 좀 고생스러웠죠? 얘기해 주시죠. 네. 약간 강연식 말하기가 있잖아요. 되게 기승전결을 착실히 갖춰서 기에서 뭔가 서론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승에서 이제 정보를 다 전달하면서 전에서 그걸 다 엮고 결에서 임팩트를 주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말하기
말하기가 외고 면접에선 생각보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연식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인터뷰, 딱 그 뉴스 리포터 같은 말하기 있잖아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사이사이에 최소한의 문학적인 그런 흥미 요소만 섞는 그런 말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분의 시간을 맞추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정보를 다 우겨 넣는 그런 말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타고난 어떤 말하기의 스타일에서 예를 들어 단답형의 말하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은 늘려야 되고 지금 이든이처럼 사실상의 장황형의 말하기를 갖고 있는 경우는 또 줄여야 되는 이유가 개개마다 모두한테 해당되는 면접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사실상 또 고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민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벼락치기로 면접 준비를 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네. 물론 정고은 선생님 수업을 다니면서도 뭐 준비를 안 한 거는 아니지만 막판 가서 더 막판에 열심히 했죠? 가서 열심히 했죠. 왜냐면 학년 말이고 해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많이 신경을 안 쓰다가 정말 면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안 되겠다. 명도교육을 너무 가고 싶다 해서 정말 밤을 새서 첨삭해주신 자소서 줄마다 체크하면서 예상 질문 만들어 보고 또 인터넷으로 직접 기출 같은 것도 찾아보고 자료도 딱 정리를 하고 면접 바로 전날 새벽에 구글로 다시 정보를 리뷰해가지고 갔는데 딱 그때 제가 봤던 이제 자료를 언급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면접이 굉장히 포멀하게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주학에서 하나 아니면 2개 진로에서 하나 인성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전자사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불안정성이 큰 면접은 아니어서 민서처럼 이제 막판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정말 몰입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사실 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면접이라는 거 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 면접날을 한번 상기를 시켜서 우리가 따끈따끈한 그 면접날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전날에는 뭘 하면서 잤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는 면접 전날 뭘 했죠? 저는 전날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네, 좋아요. 잠이 잘 오던가요? 잠은 솔직히 근데 잘 왔던 것 같아요. 되게 고은쌤이랑 면접하던 모든 순간들이 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전 하나하나가 오히려 굉장히 재밌었고 그냥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냥 내가 이랬었구나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내 자신만 보여주자 라고 각오를 다지면서 그냥 숙면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민서는?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날 숙면을 취하지 못했고요. 외대보고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줌을 켜놓고 서로 이제 물어봐 주면서 면접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계속 말하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당일 새벽에 면접장으로 출발을 했죠. 그럼 이제 실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방금 전에 좀 요약적으로 6분 동안 이제 4가지 질문에 답변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든이 같은 독일어과는 명덕은 방이 2개죠. 그 다음에 러시아어과 같은 경우도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든이가 얘기해줄까요? 우선 대기실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우선 되죠? 대기실에 들어가면 사실 하나의 복도를 공유해요. 그래서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한 명씩 부르면 1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2가지 질문을 답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접장에 들어갈 때 이제 복도에서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질문지를 하나 주고 바로 들어가서 나머지 2가지 질문을 새로운 면접관 앞에서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굉장히 솔직히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이제 한번 복귀하고 약간 멘탈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중간에 그 2면접장 넘어가기 전에 대기 시간에 있다는 점. 그게 나름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같은 게 나왔었나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4가지 질문 말고도 추가 질문 혹시 독일어과나 이든이는 받았나요? 그럼?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추가 질문이 아마 그 헌법적인 내용에서 살짝 그냥 제가 말한 거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니? 정도의 생각을 강조하는 질문이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오케이, 네. 좋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진행됐죠? 러시아어과는? 이든이가 말했던 대로 한 교실에 우선 들어가면 이름표가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실에. 그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선생님 분이 한 명 한 명씩 호명을 하면 면접장 앞으로 가서 대기를 하다가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방식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라서 저희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엔 너무너무 떨렸거든요. 근데 막상 또 말하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 면접장에는 면접관이 없으셨던 거죠? 네, 없었고 스마트 칠판에
약간 화상으로 면접관 분들이 보이셨는데 아무래도 카메라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저는 면접관 분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막판 가서 우리가 뭐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대면이랑 살짝 비대면은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덜 떨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떨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접관 분들은 어땠는지 혹시 이든이는 기억나는 게 있나요? 뭐 반응을 좀 해주셨다던가. 네. 면접관님들 반응은 솔직히 근데 처음 들어가면 제가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전자칠판에 있고 저는 노트북에 마이크랑 카메라는 있는데 전자칠판에는 여기에 딱 그 크게 나와 있으니까 살짝 빛이 비치는 것도 있고 면접관의 반응이 그렇게 자세히 보이진 않아요. 면접관님들도 딱 거리를 두고 계셔서 근데 약간 그거는 보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던 남자 면접관님이 저를 향해서 되게 뭔가 나쁘게 해석하자면 측은한 미소고 좋게 너무 나쁘게 해석하자면 해석한 것 같은데요? 오 좋구나 약간 이런 되게 흥미로운 미소 같은 거를 유난히 지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면접 답변 전후에 되게 그런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그때는 솔직히 저는 그게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미소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분은 지금 입학하고 보니 학교 관계자이시던가요? 정말 안타깝게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군요. 그냥 나한테 그런 미소를 네. 지어주셨다. 요 정도가 좀 면접관들의 표정 하나하나만 보인다. 얼굴은 자세히 기억 안 난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외고 면접은 전자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든이도 공격적이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나요? 그러면? 근데 면접관님의 태도는 솔직히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수동적으로 네가 얼마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봐라. 약간 수동적인 자세였고 약간 오히려 공격적인 거는 분위기가 제일 공격적입니다. 이게 비대면 면접의 때? 특성상 이게 뭐라는지 안 보이거든요. 약간 면접관님들이 되게 웃는 게 좋은 웃음인지 나쁜 웃음인지 그리고 살짝 면접관님들의 소통도 에러 사항이 많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면접관님들은 되게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3 친구들 면접을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내 생각이 맞을 거예요. 뭐냐면 아무 그분들은 뜻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뜻이 없는 웃음을 짓고 있거나 아무 뜻이 없는 표정을 짓는 건데 대부분 이제 면접이 처음이고 긴장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남달리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진 않았다. 네, 좋아요. 민서는 어땠었던 것 같죠? 면접관님들의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우선 따스하셨고 친절하셨고 딱 한 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입학을 하고 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또 저희 전공어 기초 러시아어 전공어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되게 저는 나가고 들어올 때 면접관 얼굴을 조금 뵀었는데 그냥 되게 다들 웃으시면서 친절하게 봐주셔서 떨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사랑 외고 같은 경우는 분위기 차이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명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래에는 계속 굉장히 유하고 조금 아이들이 답변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면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상 올해 만약에 이제 면접을 들어갈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나를 너무 공격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명덕외고 면접은 이들 말대로 너가 준비한 걸 한번 얘기를 해봐라. 우리가 들어줄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을까요? 이든이는 그럼? 저는 그게 기억이 남았어요. 약간 제가 헌법의 해석과 그런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주제로 자소서를 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헌법의 순서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지론이 뭐냐?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했었죠? 네, 저희 제일 많이 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지만 매일 했었던 거죠? 이제 긴장하니까 답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근데 약간 그런 질문 자체가 그래도 뭔가 네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보자. 네가 그냥 단순히 뭐 말하고 뭐 그냥 준비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이제 긴장하지 않고 나올 테니까 네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보자라는 의도로 다가와서 뜻깊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민서는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네, 우리 맨날 또 하던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소서에 언급을 했었던 법이었는데 정고은 선생님이 이거는 분명히 나올 거다 하시면서 예상 질문을 많이 주셨기도 하고 저도 이 언론중재법은 정말 100% 나오겠다. 여기서 내 전문성을 그렇죠. 보여드려야겠다. 120점짜리 답변을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딱 그 생각을 하고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면접 질문서에 딱 언론중재법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가지고 네, 대답을 짜릿했죠. 길게 맞아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외고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소개서 내에서 질문들을 거의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조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물론 이거는 자소서를 잘 썼을 때죠.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게끔 잘 자소서를 쓰게 되면 대충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을 벌써 중3도 이렇게 받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잘 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준비한 걸 이제 그분들 앞에서 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합격했었던 순간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발표가 작년에 언제 났죠?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났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합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든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냥 되게 기뻤습니다. 그냥 되게 네. 그런 복잡한 생각까지는 들지 않아요. 생각보다 합격하면 와 합격했구나 이게 다예요. 그리고 저는 면접 때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제가 되게 못 봤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기쁘다 와 감사합니다 이 정도 생각보다 이게 고차원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민수는 어땠죠? 합격하고? 저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면접을 같이 준비했던 외대부고 친구가 저한테 톡을 해서 야, 너 명덕외고 합격자 발표가 예정보다 빠르게 나온 것 같다. 빨리 확인을 해봐라 해서 그때 집에 이제 엄마 아빠도 일을 가 계셨는데 혼자 주섬주섬 침대에서 나와서 노트북을 켜고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딱 조회를 했는데 합격이라고 하길래 바로 가족 단톡방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저보다는 엄마 아빠가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시죠. 네, 이든이가 말한 대로 고차원적인 생각은 들지 않고 그냥 붙었다, 기분 좋다, 딱 이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명덕외고 학교 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